부자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에 대해서 알아야 부자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돈을 쫓기보다는 돈을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들이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요새 또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뭔지, 돈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돈은 어찌 보면 경제의 혈액과도 같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몸 곳곳에 피가 잘 돌아야지만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건강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TV. 자, 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는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치척도.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공책은 1,000원 이런 가치를 지니잖아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렇게 지불하는 이용 가치는 뭐 2만 원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환 수단입니다. 돈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돈을 내고 우리가 책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놀이공원도 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는 이런 교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불 수단입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아니면 또 세금이나 벌금 등을 낼 때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네 번째 돈의 역할,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과거에 돈이 없었을 때는 금이나 은 같은 물건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돈은 지폐나 동전에 표시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멘토.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과 바꾸어서 쓰는 물물교환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겠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교환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돈입니다. 오늘날까지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물물교환. 자, 돈이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각자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옷도 직접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물건과 바꾸어 쓰기 시작했어요. 물물 교환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품 화폐라는 것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 물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조개 껍질이나 소금, 곡식, 옷감, 깃털 이런 농기구 같은 것들을 화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물품 화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곡식이나 가죽처럼 생활 필수품을 물품 화폐로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생산량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가치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고 보관하고 운반이 쉬운 조개 껍질이나 옷감, 농기구, 장신구 등을 물품 화폐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세 번째, 금속 화폐입니다. 물물 교환 대신에 그 물품 화폐를 사용을 했지만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깃털은 가벼워서 쉽게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녹아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작고 다루기 쉬운 수단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금, 은, 청동, 철과 같은 금속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속 화폐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네 번째 주조 화폐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금속 화폐는 쓸 때마다 저울로 무게를 달아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금속을 녹여서 일정한 무게와 모양으로 만들어서 화폐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주조 화폐입니다. 자, 기원전 700년 전쯤에 소아시아에서는 그림을 새겨놓은 납작한 동전을 금속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이것이 최초 동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기원전 957년 기자조선 흥평왕 때 사용했다는 자모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돈은 고려 성종 때 996년에 사용한 권원 중보입니다. 전패, 상평통보, 당호조는 모두 조선시대에 사용된 주조화폐입니다. 다섯 번째, 지폐가 나왔어요. 동전은 무겁고 많은 양을 운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사용하기도 편한 종이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 지폐는 저나무 껍질로 만든 저화래요.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는 전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었고요. 2009년 6월에는 5만 원권이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돈이 나올까요? 자, 21세기형 돈을 살펴보게 되면 요즘에는 물건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금도 있지만은 수표도 있고 직불카드도 있고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물건의 값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승차권이나 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또 전자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자화폐는 뭐냐면 그 카드에 전자칩을 넣어서 사용하는 IC형과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돈을 거래하는 네트워크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일반적인 화폐가 아닌 미래형 화폐가 대두가 될 것이다, 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화폐가 등장을 할지 우리가 현재 쓰는 IC형 카드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진화해서 앞으로 어떤 화폐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새로운 화폐가 나오게 되면 또 세계 경제의 역사는 또 뒤바뀔 수가 있고 완벽하게 또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폐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어떤 종류의 화폐가 나오는지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공식, 부자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이고 돈을 쫓지는 않지만 돈을 좋아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돈을 무턱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고 어떠한 역사를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자녀분들과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